네,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지정 면적을 늘리는 바람에 좀 반발의 목소리가 조금 지역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땅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이제 이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청회 거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나중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져봐야 좀 알 것 같고.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또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함께 보시죠. 최근 고성군의회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20, 30대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많지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고성군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고성군과 군의회가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좀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 저희도 좀 전해드렸는데 너무 눈빛이 지금 사뭇 진지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나의 차례다. 나의 이거죠. 차례다. 이제 내 시간이다.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의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스럽죠. 네. 꼭 제가 통과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이제 계속 7월, 10월 그리고 올해 4월 거쳐서까지 이제 정식 명칭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뭐 4번의 도전 끝에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 이전까지 뭐 상임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뭐 조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지난 4월 이야기 그때 방송 때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백두현 군수가 뭐 이제 직권 상정 약속을 받고 이제 그 기대가 한번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이제 그 이후로 기자회견 해서 이제 원래 준비했던 기자회견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아예 읽지도 않고 즉석에서 30분 만에 작성한 글로 이제 그러면 공복 기관들이 당황하게 되겠죠.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문이니까 그만큼 크게 불만을 좀 많이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이제 3번째 부결이 됐던 때가 4월이잖아요. 지난 4월에 그때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면서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정말 그렇게 의지를 표명을 했고 지난 9월 16일 군의회 상임위에서 찬성 3, 반대 2표로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임시회 본회의를 사실 통과를 할 거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첨예한 사안이었는데 통과가 됐고 결국 그 원인이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죠, 양쪽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경상남도 청년주택 현장 점검차 고성을 갔었거든요. 마침 그날. 이제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 청년 담당자니까 직접 거기서 그냥 그 4번째 불발될 때까지 고생을 하셨던 그 공무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기대하고 있던 학부모들도 방청을 갔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아침부터 그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학부모들이 가서 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변인이잖아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앉아 있는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너희들 어떻게 투표를 지켜보겠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좀 압박이 이번 통과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취재 기자로서.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성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청 신청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만큼 회의가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소년 수당이 계속 막히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좀 압박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성 내에 머물다 이제 경남도까지 퍼지면서 뭐 이런 좀 압력이 군 의원들한테도 많이 작용하고 또 가장 큰 것은 이제 코로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의 영향과 코로나가 뭐 이렇게 좀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코로나가 좋은 시너지 뭔가 아이러니하긴 한데. 한데 예,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얘기만 들어도 정말 길고 너무 험난한 여정이었다. 뭐 네. 이렇게 되긴 하는데 군 의회 역사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또 남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고성군 청소년들에게 수당이 바로 지원된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2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군수 임기에 맞춰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달 5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7만 원씩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 포인트 카드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뭐 이제 고성군 지역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대신 뭐 당연히 융합이나 뭐 좀 큰 규모의 점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리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출입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을 어느 정도 주고 뭐 앞으로는 초등학생까지도 조금 확대하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8세부터 12세까지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그래서 고성군에는 8세부터 18세까지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가는데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고성군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혜 대상 인원이 2,6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고 예산도 23억 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성군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갈등을 겪었고 그쵸. 이게 이제 그 고성 군수가 최근 5년간 15% 이상 청소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이게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고성 군수가 다른 군 시군에 비해서 유난히 뭐 유스 호스텔 추진했고 청소년 전지훈련지, 청소년 센터 개소 유난히 각별한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취임 후부터 청소년 수당은 뭐 지속적으로 본인이 약속하고 준비를 했었고 이제 결국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까지 확대할까 말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 이거 우리 진행하면서 네. 2주 전인가 저희가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 방치 맞아요. 여기서 엄청 질타를 했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너무 고성군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이슈 써링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영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성난 섬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 조정안에는 욕지도 부속섬인 초도와 자서리도 등 16개 섬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네,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이 통영의 섬 주민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여수시 오동도까지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조성이 됐고요. 네. 그게 이제 1968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면적은 뭐 535제곱 킬로미터고 그 76%가 바다고 나머지는 이제 섬이나 이렇게 섬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생태계 보존에 이제 굉장한 기여를 그동안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행정구역으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 남해, 사천, 통영, 거제 6개 시군이 속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통영시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예, 뭐 우리나라 그 해상공원 역사에 굉장히 한 획을 그은 그래서 이번
이제 반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이제 국립공원 대상에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이렇게 판을 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에 이어서 뭐 세 번째 진행이 되는데 지난 9월 초에 환경부가 낸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계획이 이제 나왔는데 제3차 국립공원 변경안 때문에 이제 그 통영시와 주민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국립공원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좀 줄여 달라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해제 면적은 거의 없으면서 이제 그 지정 면적을 늘리는 바람에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조금 지역에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면 개발하기도 힘들고 뭔가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애매해지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땅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밭에는 나무가 자라도 벨 수가 없대요. 네, 그리고 쑥 같은 것도 못 캔대요.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쑥도 못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그러니까 자연에 맡겨야 그게 하는. 이제 제가 지리산 국립공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등급이 그 내에서도 등급이 네, 네. 있어요. 이게 이 등급은 조금 높은 등급이겠죠. 그리고 어업 시간 아까 바다가 많다 했죠. 어업 시간도 있고 어업 구역도 제한이 돼 있고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또 농작물 재배도 어떤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한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통영시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 용역 결과를 좀 토대로 이번에 이제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서 뭐 환경부에 이제 주민들이 살거나 농경지나 뭐 좀 어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조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해제 면적을 정확하게 하면 0.04 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 반면에 지정은 오히려 33.8 제곱미터를 신규 편입을 했거든요. 뭐 이제 그 안에 이제 욕지도 부속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초도나 자사리도 등 뭐 16개 섬이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이 마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많고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피해가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주민 입장에서는 예전에 욕지도 예를 들면 욕지도 인구가 예전에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80명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줄니까 욕지 본섬으로 많이 모였고 그 전에 있던 외곽 섬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욕지로 옮기면서 집이랑 밭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빠져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무인도로 판단을 하거나 뭐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 일을 이제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되는 문제를 지금 재산권 침해라고 하시면서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욕지도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 계획대로 변경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업 시간과 구역이 제한되고 농작물 재배와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업을 중점으로 해가 사는 곳입니다. 전 사람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어민들한테 작업 구간이라든지 작업 시간 이 부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이 공원구역 내 주민들이 계속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1, 2차 때는 해제 지역이 조금 넓었어요. 1차 때 53제곱킬로미터, 2차 때 206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넓었는데 이번에는 0.044제곱킬로미터. 굉장히 적죠. 그렇게 맞아요. 하면서 이게 결국은 겉으로 보면 뭐 좀 늘리는 모양새였지만 막판에 확 다시 다 흡수를 시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정책을 잡은 것 같아요, 기조를. 그래서 공원구역 확대를 하는 그 변경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실망감과 이 분노감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원래 주민이 살고 있던 곳들이잖아요. 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SOC를 좀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골고루 인구가 섬에도 분포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기여를 뭔가 자연 보존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보기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산양 추도, 욕지, 두미, 노대, 동양, 연화리, 한산의 매중리, 사량, 돈지, 양지리 등을 추가를 했는데 해당 지역을 주민 공람할 때 누락을 시킨 거예요. 내가 거주지에 내 이게 뭔가가 지정되고 해제되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이제 이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환경부 업무인 만큼 공원 사무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원 사무소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며 진땀을 뺐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총괄협의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다시 재조정이 가능한 건지 전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재조정 가능성은 아주 크게 열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9월 22일까지였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공담을 진행을 했고 이제 23일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한 2차례 정도 이제 그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 19 때문에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라 주민 설명회가 이제 아직 진행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공청회는 꼭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거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재조정 여부는 이제 나중에 협상 테이블을 차려잡아야 좀 알 것 같고 뭐 이에 대해서 강석주 시장도 이제 조금 시민의 편에 서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해제 요청한 자체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람대로 반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국립공원 구역의 존치 필요성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절충안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일들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썰앤설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 오늘도 각자의 한 줄평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내주셨던 우리 표 기자님이 먼저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정리하기엔 좀 내용이 좀 심오한 내용이어서 그냥 조금 돌려막기를 하자면 이것도 나침판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침반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운 돌려막기 불바지. 바로 전회 돌려받기로. 이 문제가 이제 환경 보전과 이제 뭐 재산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 두 마리 토끼에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좀 개발 방향이 나와서 그쪽으로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장 기자님. 아까 표 기자 멘트 중에 2마리 토끼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 2마리 토끼 다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뜻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팁을 주신 것 같은. 아 그러니까. 네, 넘어갈게요. 우리 교수님. 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공생을 꿈꿔주세요. 하겠습니다. 동생. 제가 그 공생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북유럽이나 스위스 가면 산 아래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저 산을 다 볼 수 있게. 중심부는 높고 산 아래쪽으로 낮아지는데 대신 테라스 하우스나 단독주택은 허용을 하는데 엄격하게 관리를 요구하면서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 아래쪽을 누가 관리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마당처럼 예쁘게 관리를 하니까 뭐 스위스 달력 사진 보면 집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질감이 없지. 그렇게 공생을 좀 꿈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름.
마무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